자, 오늘은 유명인 사주풀이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주를 놓고서 왜 방시혁 대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방탄소년단을 발굴해 내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인 사주풀이, 자, 방시혁 대표의, 자, 사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면은, 그지? 기본적으로, 자, 임자, 무신, 임신, 을사로 나왔죠. 여기서 이제 을사시로 잡은 거는, 이제 맹파맹이 논리로 봤을 때, 을사시가 유력하다라고 해서 을사시를 놓고 보는 겁니다. 을사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를, 여러분들은 사주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응용력에 그 힘을 여러분들은 이게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괜히 뭐 또 시가 많이 안 많이 그러면 영원히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방시혁 대표분이죠. 자, 이 방시혁 대표는 1972년 8월 9일시에 양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작곡가 겸 음반 제작자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방시혁 대표가 수많은, 그지? 작사, 작곡해서 뛰어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 사주에 체현돼 있냐, 없냐?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풀 때 임자, 무신, 임신, 을사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게 일주. 일주는 일주가 임신 일주. 일주는 자기를 대표하는 거죠. 모든 출발은 일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일주는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가장 사주 풀 때 중요한, 그럼 요 임신 일주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요 임신 일주와 주역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자, 그래서 그 명리와 주역과의 연관성도 제가 계속 앞으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시중에 보면 명리하는 사람 명리만 하고 주역하는 사람 주역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역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명리를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명리와 주역은 같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임신일주의 특성은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신일주의 가장 특성 중에 하나가 강풍폭우,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 사납고 맹렬한 기세라고. 그럼 요 임신일주를 이걸 보면은 이러한 상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임수의 요 본질은 큰 도도한 강물을 나타내잖아. 신금을 타고 앉았어. 그럼 요 신금은 뭡니까? 신금은 우리가 어때? 태풍이 부는 그 달이 무슨 달입니까? 신월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이렇게 휘몰아치죠. 또 요 신금을 주역으로 보면 이 신금을 건개를 대표, 건개 하늘을 대표해. 그래서 이게 임신이 될 때는 강풍푸구라는 아주 맹렬한 그런 기세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신일주가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임신일주는 신통강대, 재주가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지. 지게가 뭐 어때? 요 신자잖아. 이 귀신과 통하는, 아주 널리 펼쳐 나간다는 거잖아. 또 거시의 문명, 세상에 널리 이름을 나다라고. 그럼 왜 임신일주에 이런 신통강대와 거시의 문명이라는 이런 걸 왜 붙일 수 있을까요? 왜 재주가 왜 뛰어나고 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나다라고 했을게.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간지만 갖고서 이야기가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주역계를 넣으면은 딱 이게 뭐가 팍 이해가 된다는 거지. 요 신은
큰 하늘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늘. 또 그 다음에 요 신금은 우리가 이 귀신 신자, 요 신자를 나타내는 거야. 신과 통합을 나타내죠. 또 신은 기본적으로 원숭이, 제주, 재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주가 매우 뛰어나다. 이 세상에 늘 이름을 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임신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되시면 아주 이제 고수반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기문관. 자, 이 귀신의 문을 열고 닫다, 이게. 걔는 열다. 귀신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거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임신일주는 내가 귀신을 내가 컨트롤 한다는, 귀신을. 그래서 어때 귀신들은 요 임신일주는 무서워하겠죠. 귀신을 들어가고 오게 나가게 하는 게 이 임신이라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출귀몰, 응? 귀신같이 나타난다, 귀신같이 사라진다는 그야말로 뛰어난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임신일주가. 자, 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임신일주의 한 특성이 유구피럼. 반드시 구하면은 반드시 응한다는 거지. 그래서 임신일주들은 뭐 하나 하고자 하면은 남들과 다른 아주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다. 이 임신 자체가 이 금수로 이루어졌잖아. 이 단 겨르다는 거지. 그러나 한번 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임신일주가 있으면 꼭 오늘 제가 한 이 한문, 그지? 꼭 자기 걸로 만드셔서 꼭 좋은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임신일주, 요 임수의 본질이 지혜 창조잖아요. 그게 밑에 신금 편의를 깔고 앉았어. 응? 또 신금 이 원숭이죠. 아주 재주가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자, 이 한문의 이 내용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요 임신일주와 주역과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주역에. 자, 임신을 주역으로 하면 개를 보면 후천수계. 자, 이만 후천 뭐죠? 신금은 하늘 위에 이 물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후천수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천수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지. 기다리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임신일주를 주역으로 이걸 개를 만든 후천수계가 된다라고. 그래서 임신일주면 참고 기다릴 줄만 알면은 자기 꿈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풀이낼 수 있다는 거지. 자, 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주역을 겨뤄보면 어때? 주역 겨뤄보면은 이게 밑에는 근을 나타내고 위에는 감을 나타내는 감. 근은 하늘이고 이 감은 이게 수를 나타내는 거죠, 수. 자, 그러면 물이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근이 대표하는 것이 대장을 나타내고 맹의 맹성을 나타내고 동물로 지금 말의 힘이 대단하잖아. 쭉쭉 치고 나가죠. 이게 그럼 임신의 특성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수의 본질은 지혜잖아. 지혜, 창조. 이 창조가 쉽게 말하면 내가 말을 차고 앉았다. 또 내가 맹성을 차고 앉았다. 내가 대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개가 나온다는 거지.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개상으로 봐, 개상으로 보면, 그는 양을 나타내고, 요 감개는 가운데만 양이고, 위는 이게 음을 나타내죠. 그런데 어때요? 이 양이 1호, 초요, 1호, 2호, 3호에 있고, 5의 양이 있잖아. 그럼 여러분 잘 봐. 양이 제일 밑에서 출발해갖고 5호에 안착하는 모습이라는 거지. 이거 이해됩니까? 양이 1호에서 출발해서 5호에까지 내가 딱 올라앉는다는 거지. 그럼 5호는 뭡니까? 5호는 내가 총통이나 내가 대장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1호에서 5호까지 바로 올라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럼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요 임신일주가 나오면은 수천수 개가 딱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게 주역과 명리가 이게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상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한문 이게 내자 이거하고 다 이게 매치가 된다는 매치가. 그래서 이 임신일주가 주변 조합만 좋으면은 뛰어난 재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특히 임신이기 때문에 임수지의 창조가 신금 편인을 짤고 앉았잖아요. 아주 창조력이 뛰어 남들이 감히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예? 예. 자, 이거 이해되죠? 단, 임신일주의 특성은 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겨울에 사는 거예요. 앉아서, 집안에 앉아서 우주를 살피고, 이 우주를, 이게 통솔하려고 하는 그런, 큰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 임신일주를 제갈공명이라 칭하고, 또, 이 강태공이라고 칭합니다. 왜? 신출기문하고 귀신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거지. 이 신통강대 아주 재고 뛰어나다라고. 만약 여러분 중에 임신일주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걸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신일주 이런 특성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이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사주 8글자 조합을 통해서 이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수 없지.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자고. 그러면 이 사주를, 그럼 맹파의 논리는, 맹파를 어떻게 풀어내냐라고 했을 때, 자, 이 한번 보세요. 참 심오합니다. 원래 요 임수의 본질이 지의 창조잖아요. 우리가 가벌병정 무기 임계 중에서, 식간 중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임수잖아, 임수. 이 임수가 이렇게 을목을 봤대. 을목은 상관이잖아. 이 을목상관 이 화를 보고 있죠. 이 화는, 시주의 화는 사람 눈을 나타내기도 하죠. 또 을목의 상은 사람 눈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미 을사를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그리고 이 상관이 이 재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그래서 요 임일간이 을사시를 보면 사람 보는 해안이 깊다, 뛰어나다. 을은 눈썹이 되고 사화는 눈이 된다. 시주는 이목구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을사의 모습은 눈썹과 눈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남을 나타낸다. 이게 제대로 쓰려 그러면 어떻게? 자,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맹파의 논리. 자, 재성과 인성의 합은 규모화되고 크게 한다는 거지. 우리 맹파의 논리에 보면 우리가 일주를 배우면, 임신일주를 공부하면은, 임신일주는 뭐, 사화를 만나야 그릇이 아주 크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사화와 신금이 사신합을 낳으면 죽음이 아주 크다 그러잖아.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생긴다는 거지. 자, 여기서 임신이 사화, 양을 봐 사신합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크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재성은 결과는 재와 인성이 요 인성이 뭐예요? 인성은 브랜드화를 하고 세계화를 하고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와 인성이 합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지.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사주의 핵심은 이 사화가 무토 월간으로 올라갔다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자, 사화가 무토로 올라가면 이 무토는 7살이잖아, 7살. 7살이 천간에 흡수됐다는 거지. 7살이 천간에 흡수됐다는 거는 이게 맹의 맹성을 나타내고 또 7살의 본질은 치고 나간다는 거지.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쫙 치고 올라나가는 게 이게 7살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또 상으로 넣으면은 무토의 상은 높은 산을 나타내. 다시 말해 높은 무대를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게 7살이야.
그게 명예 인기를 나타낸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무토가 어때요? 임자, 신금, 임신에 에워싸야지 푸국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음이 양을 에워싼 거잖아. 그럼 이 양의 존재 가치가 아주 대단하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양의 존재 가치가 아주 뛰어나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음들이 임자, 신금, 임신이 이 무토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행상이 된다는 거지. 자, 요거요. 재밌습니다. 이 사주. 그래서 방시혁 대표가 뛰어난 재주를 발휘한다라고. 요거. 자, 다음에 보십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시혁 대표가 많은 상들을 탔잖아요. 수많은 상을 탔어요. 헤아릴 수 없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과물을 창조해내고 메달을 딸 수 있는 그 상이 뭐냐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사화와 무토라는 거지. 우리가 금메달, 우리가 상장, 어때요? 올림픽이나 뭐 시합대회에서 상을 타면 어때요? 무대에, 가장 높은 무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치? 자, 여러분 이해되죠? 우리가 상을 타면은 우리가 무대에서,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잖아. 그지? 무대에. 근데 이 금메달의 상을 나타내는 게 사화나 무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무대의 상은 뭡니까? 무대의 상은. 자, 이렇게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높은 곳이 이게 무토라는 게 무토. 그럼 이 사중에 이 무토가 들어있잖아. 그지? 그지? 이게 딱 어디로? 무토로 딱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음으로 에워싸야겠다. 내가 홀로 양이 음을 관할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토가 아주 존재 가치가 있다. 아주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맹파의 논리라. 이렇게 풀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시중에 또 혹자는 뭐 기준 맹리와 맹파 맹리를 혼합해서 뭐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또 어떤 분들은 사주를 무조건 제압으로만 볼라. 제압으로.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맹파의 논리 중에 제압의 논리가 하나 있긴 있어. 근데 그걸 모든 사주를 제압으로만 풀려고. 그러니까 안 맞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이게 왜 속았다. 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또 그 다음 보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왜 방탄소년단이 왜 이 능력을 왜 발휘할까요? 했을 때. 그러면 이 방시혁 대표의 이 사주를 놓고서 그게 이해돼야 돼. 자기가 키우고 가꾼 자기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 자, 그럼 여기서 이 사주 8글자에서 뭐가 이 제자일까요? 뭐가 방탄소년일까요? 할 때 기본적으로 연월 일시를 놓을 때 이 시주의 궁의를 기본적으로 내 제자, 내가 키우는 걸로 보는 거잖아. 그다가 이게 또 식상이 있잖아. 을목 상관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을목이 내 제자가 되는 거지. 이 을목이 또 사화를 행하는 거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을사의 상은 이 방탄소년단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 방탄소년 재주를 발휘하냐 안 하냐 사화가 무로 올라가는 거잖아. 아까 설명됐잖아. 당연히 방탄소년의 재주를 펼친다. 그러면 사화가 방탄소년이면은 무토도 방탄소년이 되죠? 이 무토가 신금 식신을 차고 앉았잖아. 이게 식신이 생재로 나가잖아요. 그지? 예? 그러면서도 이 방탄소년단, 아까도 말했듯이 다 음으로 에워싸져 있어. 내가 높은 무대에 우뚝 솟아 오른 그런 모습이잖아. 당연히, 이런 방탄소년단이 방시혁을 만나면 제주 능력을 펼친다라고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무토가 방시혁 대표가 되기도 하고 방탄소년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사주를 영활하게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방시혁 대표는 어때요? 이 연월 일시 때, 요거는, 이 무시는 우리가 나이대가 20대부터 30대잖아. 그러면 방시혁 대표가 무대에 서서 명예명성을 날리고 본인이 무대에 서서 메달을 따는 거는 특히 20대, 30대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거다. 그럼 이거는, 이 자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 이거는 조금 늦게 제자들이
특히 내 후배를 길러서 내 제자를 키우면 제자들이 인기, 명예, 명성을 누리겠다라는 거지. 이 시간 흐름으로 이렇게 또 사주를 통변한다는 거지.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보자고요. 자, 그래서 시주의 요 월사는 방탄소년단으로 본다는 거 설명드렸죠? 요게 뭐, 무토로 올라갔다는 거지. 올라가 이 음을 내가 관할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명의가 되고 명예, 명성이 된다는 거지. 특히 또 무토 7살이 흑토돼 있잖아. 그죠? 그게 명예, 명성을 나타내죠? 자, 그러면 또 이 무토를 포국하니까 무토의 인기는 배로 증가돼. 이게 음으로 에워싸여졌다는 거지. 그러면 이 무토의 존재 가치가 아주 있다는 거지. 또 무토가 신금 식신을 깔고 앉아 재주를 마음껏 펼친다는 거지. 자, 이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사주를 보고서 왜 방시혁 대표가 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돼서 많은 뛰어난 제자들을 왜 발굴해낼 수 있는가? 그대로 사주에 취한데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 이제 방시혁 대표 젊은 날의 모습이 굉장히 코가 크네요. 자, 보자고. 이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학교 이게 미학과지. 서울대학교 미학과. 이 미학 자체가 뭘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만약에 이거 학문을 한다 그러면은 철학이나 이런 학문을 한다 그러면 철학이나 학문 이런 것들을 예쁘게 만든 역할을 하는. 만약에 논문이나 책을 쓴다 그러면은 예쁘게 잘 만든다는 거예요. 이 방시혁 대표는 이 음악을 했잖아요. 그럼 음악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지. 그게 이 사주에는 예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이 사화라는 것이 화가 예쁘게 만드는 거지. 예쁘게 만드는데 사진 합판을 하는 포장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내는 거지. 그 대표하는 게 사화자. 자, 그래서 이 젊은 날 작곡가 겸 PD로 수많은 히트곡을 제작했고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저도 이 할 때 봤습니다. 심사위원 활동할 때. 촌철사진으로 탁탁 찍어내죠. 자, 이 음악 PD는 이 무토의 사이죠. 무토. 자, 사화와 무토의 이 존재로서 PD가 바로 잡을 낼 수 있다라고. 다 맹방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 방시혁 대표가 방탄소년단을 세계적인 음악급으로 만들어 우리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어. 말 그대로 대통령 표창상도 받고 지금 2020년도 어때요?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죠. 한국 최초로 미국에서 1등을 음악 차트에서 1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또 보자고. 그럼 방탄소년단 여기 방탄소년 7명이죠. 진, 슈가, 제이홉, RM, 지민, 비정국 돼 있죠. 여기 7명. 참 재밌는 거는 왜 방탄소년단이 왜 7명일까요? 뭐 10명을 할 수도 있고 뭐 6명을 할 수도 있고 5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왜 7명이나 이걸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 사주의 핵심은 이 주궁이 맹파의 주궁 핵심은 이 사신합이 이게 핵심 본질이거든. 핵심. 특히 음은 많고 양은 적잖아.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 사화가 여기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화가 본질. 그러면 이 사화 나타나는 게 기본적으로 숫자로 보면 27화. 합을 냈기 때문에 더 규모가 크게 되죠. 그래서 이제 7이 나옵니까? 왜 7명인가? 이 화는 사화를 나타내죠. 요게 사실 합을 내니까 합하면 규모가 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참 심오하죠? 자, 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언론에 보니까 92억 주식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92라는 숫자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가 물어보면 이거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손님들이 막 어떤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숫자 질문,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 사주 8글자를 놓고도 다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92억 배당. 자, 이 9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죠? 이 사구금이잖아. 금은 사구를 나타내는, 화는 이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조합을 하면은
자, 요 신금은 사구금 이 구를 나타내고 또 이칠화. 이게 9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이게 97이 나올지 92가 나올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금액이 이런 것들은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92라고 나왔지만 나중에 97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숫자 노름에 정확하게 매몰되지 말고 대략적인 92억이나 97억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자, 또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방식 대표가 젊은 날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잖아요. 이런 많은 상을 이 무토가 딱 투출되어 있죠. 무토가. 그리고 요 임수의 본질이 머리, 창조, 지혜. 이 임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모방하는 걸 절대로 싫어합니다.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임시일주들이 뭐 남 교정을 봐준다든지 남 모방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임수의 본질이 창조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 무토가 무대에 우뚝 서는 게 월주에 있잖아. 그래서 젊은 날 많은 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죠. 자, 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 방시혁 대표가 2019년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추천으로 2019년 2월 26일 날 졸업식 때 축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자, 이 축사를 할 때 어떤 말을 했냐고 하냐 그러면은 가장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그럼 이 축사할 때도 그 임신일주의 그 본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뭐라 했을까요? 여기 핵심은 자, 이게 자신이 정의한 것이 아닌 남이 만들어낸 목표와 꿈을 무작정 따르지 말라라고 했죠. 이게 임신의 특성이라는 거지. 남에게 모방하지 말라 이래야. 자기가 뭘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자, 그래서 상식에 기초한 꿈을 키우고 이를 쫓아 사회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그래서 만들어내라, 창조해내라. 그러면 뭐가 된다. 그대로 이 축사에도 임신일주의 그 특성이 그대로 이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남이 만들어내는 그대로 모방하지 말고 만들어내라는 거지. 임신의 특성은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게. 특히 이 사주는 사신하고 사화를 받기 때문에 결감을 그대로 만들어낸다. 무대 이상이 딱 월주에 앉아있죠. 그리고 음을 관할하고 있는 상이라. 그래서 뛰어난 재주를 펼쳤다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임자대운의 가장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왜 임자대운일까요? 왜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왜 임자대운에? 자, 여기서 일간 임이 연의 임자를 본 거잖아. 그러면 이 연주는 외국을 나타내죠. 외국. 그러면 방시혁 대표가 수시로 외국을 내가 한국에 있다 여기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외국과 신진합으로 아주 좋은 관계죠. 수시로 외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럼 임자대운에 이 임자 그대로 출현된 거잖아. 그지? 내 재주를 펼치죠. 그리고 여기서 임자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임자에서 나도 임이고 이것도 임이잖아. 그럼 한국에도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은 이 비경급은 또 다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방시혁 대표가 뛰어나게 잘 됐을까요? 남들보다. 임자가 보면 이게 자사절이라는 거지. 절이라는 건 이 임자는 나와 다른 경쟁자인데 이 경쟁자들이 힘을 못 써. 자사절이 되면. 그치? 그래서 이게 힘을 못 써. 그럼 나는 힘을 발휘한다는 거지. 내가 우뚝 선다. 경쟁자를 다 제거하고 내가 우뚝 섰는다라고. 여러분, 때로는 이걸 나를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르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 영화를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개축대운은 어떨까요? 이 개축대운은 무토가 개를 보고 신금이 축에 인묘되죠. 사축 합하면 양이 꺼지는 상이기 때문에
아마 개축대원, 임자대원 같은 그런 명예와 인기는 아마 얻기를 아마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방시혁 대표의 사주를 풀어봤고요. 이 책은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보시고, 이제 개강이 9월 7일 월요일에 혼인반부터 개강을 합니다. 9월 10일은 맹파 핵심반을 개강하고, 여러분들 맹파면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이제 방시혁 대표의 사주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봤듯이, 자, 이 사주 8글자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의 길류 화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주를 제대로 볼 줄 알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아주 좋은 안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